예, 요건데 이 밑에 있는 표가 있죠. 표. 자, 표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표 별 2개 쳐놓으시고 논리 연결사의 기능과 일상 언어에 해당하는 표현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험이 기초논리학 시험이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라 A, B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막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걸 가지고서 이 논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론하는 거거든요. 되죠? 그래서 일상 언어로 표현된 것 중에서 이 논리 연결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빨리 찾아내는 거. 그걸 인식하는 거. 그걸 놓치면 오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둬서 보겠는데 첫 번째, 나트입니다. 나트. 이거는 부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의 기능. 그래서 이 부정의 기능이 붙어있는 명제를 부정명제 또는 명제는 문장이기 때문에 부정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일상 언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뭐뭐가 아니다. 자, 그럼 아니다라는 건 나트를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P가 아니다 하면 나트를 붙이면 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나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사실이 아니다. 별표입니다. 아니다 하면 되지 왜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좀 뭔가 다르니까 이 표현을 썼겠죠. 보통 어떨 때 이걸 쓰냐면은 두 문장 이상을 묶어서 표현할 때 따라서 묶어서 표현할 때이기 때문에 괄호에 주의해야 한다. 괄호 쓰는 거. 괄호 써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A와 B 이거를 A와 B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쓸 때 A and B는 사실이 아니다. A and B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쓸 때 A and B는 이렇게 말했죠.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A and B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말로 표현해 볼게요. 박찬호가 야구선수이고 박지성이 축구선수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묶어서 나트를 붙여야 되는 거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드모르간을 통해서 배웠던 거에 의하면은 이걸 풀 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뭘로 바뀝니까? 우어로 바뀌죠. 우어로. 그러면서 나쁘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실수해서 A와 B는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판에 가서 B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잘못 해석하는 거고 또 그러다가 A와 B는 사실이 아니래. 그러더니 갑자기 그럼 A도 사실이 아니고 B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제 말 전달되셨습니까? 그래서 뭐뭐는 사실이 아니야 했을 때는 앞에 했던 말 다 묶어서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걸 묶어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이기 때문에 이 괄호를 주의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괄호를 주의하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는 거짓이다. 거짓이다. P는 거짓이다. 이것도 나트입니다. 나중에 거짓을 나트로 바꿔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거짓은 나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많이 쓰냐? 논리게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P는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나트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nd입니다. and. 이 and인데 논리 연결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논리학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점으로도 표현하는데 뭐 논리학 책을 안 보시는 분은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논리학 책 보는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은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강의 때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얘를. 됐죠? 왜냐? 잘 보이니까. 그리고 얘랑 또 대칭을 이루는 측면
돼서 또 인식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래서 요걸 쓰겠고 이거는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합쳐진 명제를 연원명제, 연원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해당되는 것들 본다면은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데 더구나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것들도 and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는 논리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뉘앙스까지는 다 갖고 오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and라는 거 인식, 진리값, 참, 거짓 이걸 따지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and로 표현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얘가 중요합니다. 이면서라는 것도 뭐뭐이면서 뭐다라는 거니까 둘 다 묶어주는 기능을 하죠. 둘 다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뭐 이것도 and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and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나올 때는 다 또 하나 계속 적어가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화 개념인데 선언입니다. 선언 명제 이렇게 하는데 전형적인 거 혹은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가장 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게 이겁니다. 적어도 하나는 오화 개념을 또는 혹은 이렇게 해도 이거를 오화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오화의 개념을 이걸로 이해하다가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 오화의 정확한 개념은 얘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논리학에서 우리 지금 기초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엄격한 접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는 다시 한번 둘 다도 됩니다. 둘 다도. 선택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둘 다도 가능하다 해서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 개념은 적어도 하나는 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조건문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요 조건문 별표 쳐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요 함축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함축 우리 이제 함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봤죠. 함축의 의미는 반드시 참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P라면 Q다라는 조건문은 뭐냐면은 P라면 뭐뭐라면 P라면 이거죠. P라면 Q다인데 여기 숨겨져 있는 거는 반드시 P라면 반드시 Q예요. 이런 의미가 반드시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P라면 하는 조건문 이 조건문의 의미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건명제, 조건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문의 앞에를 전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뒤쪽을 후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건이냐 후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는 아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건문으로 바꿀 때는 요 위치 잡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Q라는 단어를 지금 썼죠. 그래서 P라면 Q다. 이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바꾸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 Q는 필요 조건.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여긴 충분 조건, 여긴 필요 조건 하듯이. 근데 충분 조건은 어렵지가 않고 실수할 게 별로 없는데 필요 조건은 주의해야 됩니다. 필요 조건은 주의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필요 조건. 그 다음에 요 표현. P이기 위해서는 Q이어야 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P이기 위해서는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기 위해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어야 한다. 얘가 필수 조건이다. 얘 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뭡니까? 얘가 아니라면 이거 이어야 되니까 얘가 아니라면 얘 될 수 없어요. 이 말이죠. 합격하기 위해서는 조성우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된다. 반드시 이랬어요. 그러면 듣지 않으면 합격 못해. 이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이걸 바꿔보면은 나 Q라고 하면 나 P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어야 한다 속에 들어있죠. 이어야 한다. 반드시.
아니라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이잖아요. 따라서 아니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바로 반드시 필수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꾸면은 PQ 이렇게 되면서 얘가 필수 반드시 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다.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게끔 배치하는 거. 되죠? 그 다음에 P에는 Q가 따라 나온다. 이거 영어식 표현이죠. be followed by. 이거 우리 시험에 인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체들이 또 재심을 사용되거든요. 되죠? 우리 시험에 P에는 Q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써보면은 얘는 P에는 Q가 따라 나온다면은 P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 나온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따라 나온다니까 반드시 Q다. 이 말이잖아요. 따라 나오니까. P라면 Q다. 왜냐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니까. 요건데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표현을 갖고서. 뭐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대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표현을 바꿔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편하게 인식되는데 얘를 뒤집어서 표현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딱딱 다가오지 않는다. 그럼 뒤집어서 표현을 바꿔보면 훨씬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동치 관계들을 좀 알고 있는 것도 시험 문제 풀 때 좋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얘입니다. 단지 Q인 경우에만 P이다. 여기 포인트는 만입니다. 만. 그리고 지금 여기 본 것들은 다 PQ가 순서대로 있었는데 필요조건 빼고서는 나머지 다 순서였는데 얘도 바뀌어 있죠. PQ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단지 Q인 경우면 P다. 이게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설명드리겠고 얘는 오늘 보충자료 두 번째 페이지 있죠. 오늘 보충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 뒤에 있죠. 오직 뭐뭐만이. 됩니까? 오직 뭐뭐만이. 오늘 보충자료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직 남자만 턱수염이 있다. 이건데 사실 우리는 지금 명제 논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단위의 논리체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제로 설명해야 되는데 명제로 설명하면 온리 개념이 설명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차피 지금 이거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만자, 온리 설명하려는 거고 오직 뭐뭐만 이렇게 시험 문제 주기도 하지만 얘 빼놓고 이렇게 가리고 그냥 남자만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온리에 있습니다. 온리. 뭐뭐만. 되죠? 왜 이 남자라는 거하고 턱수염 이 개념을 갖고 설명하면 온리 개념이 설명이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온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단지 온리 개념을 설명한 거니까. 문장이냐 단어냐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공통점이죠. 됐죠?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일상적인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남자만 턱수염이 있다. 남자만 있어요 이 말이죠. 남자만 턱수염이 있다니까요. 이 말은 뭡니까? 남자만 있다는 얘기는 남자가 아니라면 없어요 이 말이죠. 남자만 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남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반드시 턱수염이 없어요라는 요 내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남자만 턱수염이 있다. 이 말이 남자라면 턱수염 다 있다.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엄격한 해석입니다. 해석. 즉 다시 말하면 뭐 관용적 해석이 아니고
맥락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남자만 턱수염이 있다. 남자만 있다니까요. 이 말은 네 의미는 남자가 아니라면 없다는 얘기야? 네, 이 말이죠. 그 얘기고, 이 얘기는 우리 대우로 미리 바꾸면은 턱수염이 있다고 하면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남자예요 라는 얘기가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지금 봤더니 이렇게 만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더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인식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가 선물 주면서 너만 주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너만 주는 거야 이 말은 너만 너 말고는 받은 사람 없어 이 말이잖아요. 너가 아니면 안 줘 이 말이잖아요. 너만 주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너만 남자만 아니라면 안 줘 이 말이죠. 됐습니까? 거기에 또 명확한 얘기는 너라고 항상 주는 건 아니야. 이것도 사실은 돼 있죠. 너라면 항상 줘 이건 아니죠. 너 아니면 안 줘 이 말이죠. 사실 엄격한 의미는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놓치지 말 거는 뭐냐? 남자라고 하면 다 턱수염이 있다.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엄격한 의미에서. 얘 턱수염이 있으면 남자다 이 말이지 남자라고 해서 다 턱수염이다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턱수염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푸는데 제가 이제 남자와 턱수염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집합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남자라는 사람의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턱수염을 가진 사람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사실 문장을 가지고 문장 간의 포함관계다라는 것은 사실 이 그림을 이용했을 뿐이죠. 문장이 문장을 포함한다. 이건 사실은 적절치 않잖아요. 단지 이거에 의제해서 이거를 가지고 판단했을 뿐이죠. 됩니까? 그래서 사실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포함관계와 그림은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더 본다 하면은 턱수염이라고 하면 다 남자야 이렇게 말했는데 자 턱수염 이 사람들 다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남자 맞지요? 턱수염 있는 사람들 다 남자 속에 있잖아요. 다 남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뭡니까? 턱수염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자입니다. 자 남자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턱수염 없다. 남자면서 턱수염 없다 이건데 이건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말 잘못했는데 자 이거 설명이 좀 안 됐는데 여기는 턱수염 없는데 여기 언제 턱수염이 없다고 하면 남자가 아니다 이런 말 했습니까? 자, 턱수염이 없다면 남자가 아니다 이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쪽도 보면은 특별히 모순이 발생하지 않죠. 자, 여기 보면은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아닌데 봤더니 남자가 아니라면 턱수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아닌 사람들 턱수염 없잖아요. 따라서 큰 문제 없죠. 따라서 이 그림 요거랑은 아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를 한번 딱 보면은 여기는 턱수염이 있으면서 남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턱수염이 있고 남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자 봤더니 여기 턱수염이 있으면 다 남자라고 했죠. 턱수염이 있으면 다 남자라고 했는데 턱수염이 있는데 남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예외, 발레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 있죠? 요런 표현들의 그림은 얘다라는 거.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가 이렇게 보는 건 반드시 의미입니다. 반드시. 얘가 얘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얘가 얘를 포함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라면 얘요. 즉 턱수염을 가졌다면 또는 턱수염을 가진 집합에 포함된다면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얘 없이 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함축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일반화시키면 P라는 Q다 이런 거 있죠. P라면 Q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P, Q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미리 얘기 드리면 P하고 Q가 똑같은 거 있죠. 이것도 P라면 Q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나중에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수로 논리에서. 근데 뭐 하나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 요거 그림을 그리더라도 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면서 P라면 Q의 원형은 얘다. 이렇게 보면서 요거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 자, 요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포함관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포함관계. 수학의 포함관계.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Q가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P라면 Q야 라는 걸 포함관계로 표현하면은 P는 Q에 포함돼. 이거죠. 다시 해볼게요. 사람이라면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생명체야 이거죠. 사람이 더 큰 집합입니까? 생명체가 더 큰 집합입니까? 생명체가 더 큰 집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뭐뭐라면이라 함축관계를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거. 포함관계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거. 됐죠? 요거고. 그런데 논리학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 책을 보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갑자기 얘가 더 크다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논리학 책에서 이거는 이거의 표현입니다. 이거의 다른 표현. 됐죠? 이거는 그냥 조건문을 표현한 것 뿐이다. 논리학 책에서 이거는 포함관계 아니다. 포함관계라면 거꾸로 가잖아요.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간혹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질문하거든요. 논리학 책도 같이 보면서.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축관계를 보는 거지. 이거 조건문. 요거는 반드시 이 말을 함축관계를 말하는 거지 포함관계를 표현한 게 아니고 포함관계를 표현하면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온리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쌍조건문. 이거를 단수형 동치에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동치. 이것도 쌍조건문도 동치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할 때도. 동치라는 건 진리값이 같다. 동치 이 말인데 이거는 쌍조건문, 쌍조건 명제라고도 표현하고 일상적 표현 중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쌍조건문으로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뭐뭐다. 이 얘기예요. 이거 일상적으로 이거 쓰면 욕먹죠. 뭐 하는 거 하면서. 근데 시험에는 사용됐습니다. 시험에는. 자, 그럼 이 표현이 쌍조건문이라는 거, 동치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 같은 거라는 거, 요거 있죠? 얘하고 얘는 같은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게 쌍조건문 동치인데 이 표현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여기다 쓸게요. 카메라 옵니까? 예. PQ라는 걸 써서 A, B로 할게요. 만약 A라면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 B다. 이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을 좀 풀어서 써보면은 여기에 뭐뭐라면 뭐뭐다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요 수로 부분 B다가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라는 건 뭘 지칭합니까? 앞에 얘기하는 거니까 A인 경우입니다. 경우에만 만자 여기에 온리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온리 개념 좀 아까 배웠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써보면은 A라면 B다. 그죠? A라면 반드시 B다. 그리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오직 그런 경우에만이 A인 경우에만이니까 A인 경우에만 이랬으니까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에요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B라면 A라고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A라면 B이고 B라면 A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A 쌍조건문 B A라면 B고 B라면 A니까 A 쌍조건문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A 쌍조건문 B A와 B는 진리값이 같음, 동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랑 얘랑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이거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주어지는 거. A라면 B고 B라면 A다 하면 누구나 쌍조건을 느낄 수 있겠죠. 시험 문제 풀 때. 그죠? 근데 어떤 이제 그 문제 논리 게임류의 문제를 낼 때 A라면 B라는 조건을 주고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라는 조건을 줬을 때도 빨리 두 개를 딱 결합시켜서 쌍조건문 이걸 인식하면 문제를 빨리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 게임류의 문제에서도. 말로 표현한 거는 이렇게 쌍조건문이라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바로 옆에다 주면 알지요. 그래서 앞에 다음 조건이 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여기 딱 있고 여러 개 좀 주다가 얘는 요 밑에 딱 줘요. 이 두 개를 딱 보면서 이거네 하면서 이걸 딱 인식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기억하자. 정리할게요. 쌍조건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라면 얘고 얘라면 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라면 얘고 아니라면 아니야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얘라면 얘고 아니라면 아니야 이것도 쌍조건문. 이렇게 인식해놔야지 문제 풀 때 빠르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그 밑에 뭐뭐는 뭐뭐에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겠죠.